최근에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 정도까지 큰 이제 하락장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이에 중국에 있었던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미국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치면서 하락이 조금 크게 왔었던 시기가 한 2, 3주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순매수 상위를 기록한 거는 저는 오히려 개미들이 조금 더 똑똑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 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 했었던 그 매수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상승장이 다시 오면서 또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덱스 ETF를 투자하는 부류가 있고 또 개별 주식을 좀 분석해서 투자하시는 부류가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바쁜 현대인 입장에서는 개별 주식을 또 분석해서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인덱스 ETF를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이제 시간 대비로요. 훨씬 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S&P 500을 바탕으로 한 스파이라는 ETF가 있고 또 나스닥 100을 기초로 한 이제 QQQ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요. 그 투자만으로도 물론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투자 성과를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속도를 봤을 때는 2배 레버리지나 3배 레버리지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랑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코로나를 특히 거치면서 가장 많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IT 분야이기 때문에 그 IT 분야가 모여 있는 나스닥 쪽으로 조금 더 다른 지수보다는요 상승장에 더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제 세배 레버리지 중에서 예를 들면 속스리라든지 불즈 같이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가 있고 또 불즈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기업을 한 15개 정도를 이제 모아가지고 또 만든 ETN이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TQQQ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TQQQ가 더 인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아마 앞으로도 TQQQ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10년간이 물론 이제 더 많은 기존의 이제 미국 역사에 비해서는 더 많이 상승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QQQ가 예를 들면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8배, 9배 정도가 오른 거에 비해서 한 TQQQ가 100배 정도가 실제로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10년 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었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10년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붕괴 사건이라든지 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좀 굵직한 사건들이 또 있었고 미국에서 또 힘든 시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호황장이 와서 100배의 TQQ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또 미래에는 또 어떤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의 수준이 이루어질지도 사실 예상을 조금 하고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 시대에 미국을 투자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TQQQ에 대한 투자를 또 카페분들이나 책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이라든지 또는 세계에서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시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를 직접 겪었었던 경험이 있고요. 닷컴 버블 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았었지만 당시의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래도 당시 이제 공대생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일단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기업체가 만들어지고 매출이 없었던 시절에도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그냥 주가가 정말 몇십 배 이상 오르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 또 그때 상처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IT 기업이 이제 그런 기대감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거든요. 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조금 또 대출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규제가 너무 안일했었던 것이 또 이유였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들이 미국인들에게도 또는 미국 금융가에게서도 좀 어느 정도 교훈을 좀 얻었다고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미국 연준이 보여준 그런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같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TQQQ라든지 또는 이제 스파이의 세배 레버리지 U%라든지 그런 세배 레버리지들을 실제로 과거의 그런 지수라든지 또는 그 지수가 생기기 전부터도, 예를 들면 50년 전이죠. 50년 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약에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정도의 위험성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아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 분들이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또 횡보장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횡보장에 녹는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이제 그냥 1배의 지수가 제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을 때 세배 레버리지는 변동성 때문에 실제로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변동성 잠식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고점에 1배는 도달을 했는데 3배는 이제 약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반복이 돼서 횡보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계좌가 이제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녹는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이제 녹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봤을 때 녹는다라고 표현하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사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변동성 잠식에 의한 그런 하락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하락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계좌가 마치 특히 장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세배 레버리지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상식을 이제 세뇌하게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는 그 변동성에 의해서 깎여 내려가는 그 현상이 아주 크게 극복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장을 세배 레버리지에서 상승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주식이 항상 상승할 수는 없고 또 항상 횡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섞여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세배 레버리지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 느끼는 시대가 소외감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이 더 나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그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소외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사실 의사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인 직장인보다는 제가 수입이 조금 더 소득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실제로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서울의 집값이 정말 몇 억씩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럴진데 일반인 직장인 분들은 사실 그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을 뭔가 따라잡아서 사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뭐 단적으로 10,000원만 있어도 일단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투자 행위 자체가 그 기업의 성장과 같이 가는 이제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저금만 한다든지요. 심지어 저금도 위험하다고 안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한 은행당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은행이 위험하다고 저금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저금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같이 이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사실 저금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좀 현금 흐름, 이제 직장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은퇴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안정성만 추구하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계속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분들이 이제 안정성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세배 레버리지는 도박과 같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특히 주택이 없거나 이제 앞으로 또 살 길이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은 특히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제가 권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투자 대상이 정말 도박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인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그런 이더리움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정말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을 막 도박성으로 정말 이제 사고 팔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스닥 100이라는 이제 기업의 실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정말 포진해 있는 그런 나스닥 100을 3배 레버리지 정도로 이제 모험을 하자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전 재산을 다 이제 올인하자는 게 아니죠. 전 재산을 다 올인하자는 게 아니라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TQQQ를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현금과 조절하면서 하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는 건 사실 못 봤던 것 같아요. 금융 전문가분들은 그냥 TQQQ를 개미가 사는 것을 자체를 굉장히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행위라든지 또는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좀 무지해서 저렇게 위험한 도박 행위를 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QQQ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저렇게까지 이제 도박성이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모든 현금을 다 집어넣으면 물론 이제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현금이랑 이제 섞어서 이제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의 그냥 이제 표현이 흔한 표현으로 뇌동매매라고 하죠. 이제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을 당연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에게 어떤 후회라든지 자괴감을 주는지를 충분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식화를 한 이유는 이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후회를 이제 누적시키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후회가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운이 좋게 한 번 그거를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다시 저점 매수라고 고점 매도를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매수도 힘들지만 이제 매도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매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매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그 다음 계획을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공식화한 이제 법칙이 있다면 훨씬 더 그 장기적으로 계획을 짠다든지 이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그런 마음이 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익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드는 게 누적이 되는 게 주식에서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잘했던 또는 매도를 잘했던 항상 그 선택이 최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항상 자기가 매수한 시점보다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자기가 매도한 순간보다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적립하는 거의 최고 장점은 단순하다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을 그냥 단순히 어떤 주식을 이제 TQQQ든 또는 이제 QQQ든 상관없이 이제 적립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월급 들어온 날에 그냥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굉장히 단순화 패턴화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단순 적립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가격이 만약에 좀 과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비싸게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적립금이 만약에 점점 쌓이게 됐을 경우에 본인 만약에 자신이 이제 50만 원씩을 만약에 그냥 매달 넣기로 했었는데 그게 초반에는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50만 원을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의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행위가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평가금 자체가 이미 이 정도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을 넣는 행위가 그렇게 그 평가금에 큰 이제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평가금이 커지게 되면 변동성이 점점 사실 커지거든요. 그 위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단순히 적립식 행위만으로는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식화가 되어 가는 거죠.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거치식화가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이제 올인하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적립식은 이제 초반에는 유용한 전략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좋지 않은 전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밸런싱이라는 전략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이랑 주식을 확보를 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현금을 조금 더 쓰고 또 상승장이 왔을 때 조금 현금으로 다시 비축을 해놓는 방식으로 장투를 이어나가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일반 분들에게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갖춰지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양도소득세가 없고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죠. 미국 소득은요. 그래서 이제 250만 원 정도밖에 수익에서 공제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22% 정도를 이제 양도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손해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한국 주식은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거든요. 그 거래세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0.23%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수익에 대한 거래세가 아니라 매도액 전체에 대한 거래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쌓이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비중의 세금이 실제로 매매마다 이제 매도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권거래세가 일단 한국 주식에서는 세금이 꽤 세게 나오고요. 그 증권거래세가 미국에는 물론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다시피라고 그냥 보셔도 될 정도로 증권거래세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한 100배 차이가 납니다. 네, 100배 차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제 0.23%가 한국 주식은 매도할 때마다 이제 매도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고요. 미국 주식은 0.002%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증권거래세가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세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얻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은 수익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매도액이 실제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매도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않아도 그 정도의 세금이 누적돼서 계속 생기고요. 미국은 수익을 내야지 일단 세금이 생기긴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왜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되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단은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국가니까요. 내수로서 살아남지 못하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나라들의 정책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불안한 점은 달러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를 표현하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환율도 있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사이의 관계도 있고, 달러 인덱스의 관계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달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로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국내 주식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금 사실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굉장히 크게 주식이 상승한 데 비해서 한국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이제 미국 주식이 훨씬 더 투자하기가, 특히나 이제 자신이 주식에 대한 실력이 없을수록 더 미국 주식으로 사실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일단 내야 그 다음에 세금을 생각하는 것인데, 같은 수익을 만약에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난이도랑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난이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주식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주식을 더 선호한다는 게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오해가, 왠지 미국 주식을 잘하려면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국 주식에 개별 주식을 이제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덱스 투자를 만약에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전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역사적으로 또는 이제 지금의 분위기를 봐도 사실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이 더 많이 발달될수록,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 국가에서 인터넷이 일단 잘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요.